저는 인터뷰를 맡은 김강산이고 한국근대사 박사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에서 한국현대사문과에서 이제 석사과정 중인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연구 중인 주제는 이제 1960년대 4월 혁명 시기 계몽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현대사 석사과정 재학 중인 윤소영이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시기는 한국전쟁 시기고 구체적인 주제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서양사학과에서 재학 중인 석사과정 양아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주제는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훈 중이고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은 아직 없어서 지금 수료 상태이고요. 군사대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시기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분들을 모셨어요. 이렇게 정말 선뜻 촬영하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기획팀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분들.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사학과에 진학을 한 이유가 역사 교사가 되고 싶어서 원래 사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냥 그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던 찰나에 막학기에 지금 현재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미철 선생님의 수업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대학원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코로나 학기 중이라서 선생님과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과 깊은 면담 끝에 대학원을 그 막학기에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처음 왔을 때 가장 처음 갔던 동아리 OT에서 그 선배가 너는 졸업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약간 그 사학과 학과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학과 특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대학원이 가장 좀 맞춤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오재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현대사라는 그런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 시기를 파보고 싶다라고 했던 건 제가 대만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대만에 교환학생을 갔던 시기에 또 그런 타지 생활하니까 굉장히 외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그 시기에 대한 역사적인 상상력 같은 게 많이 생겼고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뒤에 선생님을 만나고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를 가르쳐주시던 교수님이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저 어린 저한테는 너무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봤더니 그럼 넌 대학원에 가겠구나 이런 말씀을 연지시 해주셨고 그런 좀 어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준비하면서 깨달았죠. 제가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책을 읽었고 또 공부하는 과정 중에 즐거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지금도 갖고 그런 건 비현실적인 꿈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건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추가 학기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직 이수도 같이 하고 있었어서 추가 학기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성균관대학교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학성연계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성연계는 자신이 대학원에 반드시 진학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걸어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학기에 대학원 수업과 학부 수업을 이제 두 개 다 들어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혜택이 이제 모든 그 입학 과정을 면제를 해주고 뭐 면접이나 뭐 외국어 시험이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학부를 졸업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졸업 논문도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근데 저는 좀 갑자기 그 진학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부 졸업 논문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양사 다니고 있는데 학부 졸업 논문은 한국 현대사로 썼어요. 네, 학생운동으로 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학기에 그 등록금까지 이제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쭉 대로를 따라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학성연계 제도라는 게 궁금한 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이 없어요? 조건은 있어요.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사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문과대 전체를 통해서 선발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대체로 사실은 뭐 학부 수준에서 대학원에 가기 위한 뭔가가 많이 두드러지게 있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학점으로 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이 좋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학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진학해야 되는지 하나도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교에 진학할까, 원래 다니던 대학에 진학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재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비대학원생 제도가 있는지 알았으면 사실 했을 텐데 그 제도 유무에 대해서 몰라서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서 남들 면접 후기 같은 거 있나 그래서 찾아봐서 그런 걸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면접 준비 같은 거나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쓰는 거를 논문. 맞아요. 자소서를 쓰는데 이제 자소서 같은 거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했고 사실 제가 학점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언어 실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면접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 일정 정도 또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 문제 없이 진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예비대학원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제도가 있다는 게 성대사학과의 되게 큰 강점인 것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혹시 나오신 분 설명해 주시는 분? 저는 예비대학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예비대학원 했었을 때 그 멘토분이 다 다르세요. 근데 저는 멘토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누구예요? 여기 또 계신데 같이. 네. 그 고려사 하시는 선배님이셨는데 사실 현대사랑 좀 거리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걱정을 하시고 또 선배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그 대학원 예비대학원을 할 때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사 같은 걸 고려를 하면서 다양한 시대와 또 그런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사정을 같이 했어서 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특히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런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좀 간단한 프로세스들 같은 걸 먼저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사 정리가 필수라든지 혹은 각주라는 게 각 학교나 그리고 그런 출판사마다 많이 다른 걸로 아는데 이제 성균관대는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지와 같은 그런 간단한 규칙들을 먼저 알 수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학성연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이상형적인 방향이긴 한데 사실 그 대학원 첫 번째 학기 때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수업이 9학점이었고 대학원 수업이 6학점이었는데 이제 그런 간단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익숙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성 연계를 하려면 예비대학원을 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왜냐면 그거 모르고 진짜 15학점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선배들을 먼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배들한테 먼저 주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먼저 선배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입학 전에 어떤 현대사 책들을 읽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먼저 알 수 있어서 그런 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대학원 입학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너 주제는 어떤 거 할 거니? 혹은 너 어떤 거에 관심 있니? 이런 건데 이러한 좀 더 근원적인 그런 질문들을 미리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미리 고민할 수 있었던 게 전 좀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비대학원은 그 성균관대학교 학생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그것도 사실 좋은 점인 것 같은 게 그래서 다른 각 학교에 저 같은 경우는 현대사에 관심 있는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타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후에 또 같이 그 현대사 입학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의 네트워크가 일정 부분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 학교의 예비대학원, 저도 예비대학원을 그냥 그 예비대학원생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다행히 제가 다녔던 학부 출신의 선배가 대학원에 진학 중이었어요. 그분한테 소개를 받았고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예비대학원생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읽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쓰는 건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자료를 봐야 되고, 어떤 아까 소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도 대학원 1학기가 물론 힘들었지만 그런 세미나를 안 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될 전공을 공부하고 계신 선배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됐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는 입학하기 한 학기 전부터 세미나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어학 한문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 고려사 공부하고 있던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입학하기 전에 그 한문 실력을 조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추천하는 유형, 비추천하는 유형 좀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은 대학원 공부를 하기 좋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그런 이론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그다음에 좀 더 폭넓은 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원에 와서 공부할 때 오히려 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갖추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더 폭넓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사료들 세세한 사료들을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잘 찾아내고 그걸 잘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되게 연구하는데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갖추면 좋은 자질들은 사실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국어도 잘하면 좋고, 그리고 글쓰기도 잘 쓰면 좋고, 그리고 이러한 제반 지식을 다 알면 좋고,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추천하는 유형과 비추천하는 유형을 사실 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다만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좀 대학원 생활을 공부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성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달리 제 그 선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 선배는 좀 굉장히 무던하고 그리고 좀 낙천적인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성격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성격의 포인트는 좀 자신이 사실 대학원 공부가 끝이 없고 그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잖아요, 가장. 그래서 근데 그 시간들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선배가 이제 제가 막 저는 언제 논문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을 하면 선배도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여기서 이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한 점이 그러니까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그런 순간들이 물론 있겠지만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을 좀 무던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정이 굉장히 대학원 생활에 유익하겠다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 그 영상들 대부분 다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 교수님들 것만 봤나요? 네, 한번 다 봐주세요. 저희가 네. 편집팀이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려사의 박지호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입학하기 전에 책을 100권 읽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동사무의 모전을 100권, 200권 읽고 왔다. 안 읽은 분 있어요?
저는 너무 적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느꼈습니다. 1100번을 잘못 말씀하셨어요. 짜여진 각본 그대로 가시는군요. 근데 저는 약간 비슷하게 그 1학년 때 역사학 입문 들었을 때 조선사 선생님께서 약간 쉬는 시간 때 학생들 외국어 한 3-4개 정도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오기 전에 외국어나 혹은 저런 고전 읽기를 약간 교수님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약간 장난이었고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게 그 시카고 대학교였나요? 그 어떤 대학교에서 그냥 사업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전을 상당 몇 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전을 읽어야만 졸업이 가능하게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의 그 아웃풋이 매우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였나요? 뭐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라도 뒤에 있는 리스트를 따라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그 포인트는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입학하기 전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입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없죠. 입학을 하고 나서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연구자로 성장했을 때는 항상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전을 진득하게 읽을 시간이 없다 라고 저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도 그런 걸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동의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좀 책들을 많이 읽고 오는 거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학하기 전에 좀 다양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 구축?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학교를 들어오게 되고 나면 좀 본인의 관심사와 비슷한 것만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류의 것들을 좀 탐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태양아빠도 굉장히 좀 세계관이 잘 구축된 사람으로서 이론 공부라든지 혹은 다양한 주제 공부들을 미리 하고 오면 그게 또 나중에는 항상 이제 비판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비판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그런 점에서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1100권이란 말은 장난이었고요. 동사 고전 100권을 해본 적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 읽기, 입학 전에 책 읽기가 물론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는 연구 활동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구체적인 연구 활동, 연구 주제를 찾고 연구 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쓰기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언가를 논증하거나 무언가를 풀어나가거나 뭔가 설명할 때 저희들이 읽었던 책은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큼 강조를 하고 계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김민철 선생님과 면담을 이제 자주 하면서 상당히 익숙한 말이었는데 이제 사실 글쓰기라는 능력이 그냥 글을 쓰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논리가 있고 자신의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그것을 설득시키는 능력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고의 총체가 글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 번에 늘기가 어려운 영역은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스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이 사람 글 잘 쓴다라고 느낄 뿐이지 그 사람을 글을 잘 쓰게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선생님이 좀 오래 걸리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정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할 게 좀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저는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 물론 그렇게 강조하신 것도 있지만 나중에 뒤에 최다명 선생님 인터뷰할 때는 이제 독해력 대학원 와서 늘리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젊은 선생님들인데도 서로 약간 그런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기 전에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정훈 선생님은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하세요. 대학원에서 실제로 글쓰기 각자 가져온 글을
서로 피어 그 동료들끼리 코멘트를 주고 그런 식으로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뭐, 좀더 얘기하면 네. 네. 피곤해졌죠? 재밌나? 네, 다양한 의미로 피곤해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경기도 부천이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향하면 사실 되게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서울 중심가로부터.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왕복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입학하실 분들이 고려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진도가 쭉쭉 나가고 생각이 막 정리가 잘 된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며칠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몸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적으로도 피곤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대학원 생활 내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이 되면은 이제 학부 때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일단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그 한정되어 있다는 거. 학부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기회가 많다고 하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원에서는 사실은 연구실에 있는 후배들, 동기들 혹은 수업 때 뵙는 선생님들과 또 이제 다른 학생들 이 정도로 국한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그렇고 또 그거고 정말로 모든 활동이 학업에만 그 몰리는 그런 것도 많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시간표 짤 때 뭐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제발 들어와 달라고 하죠. 그럴 일이 별로 없고 심지어 어떤 수업에서는 막 그 요청도 막 하더라고요. 네, 도와줘 혹시 와줄 수 있냐 수업을 같이 듣자. 네, 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두 분 다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그 시간표 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좋다라고 하는 거면 대학원 전과 후가 결국 안 좋아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좋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그 아마 하리막 형이나 소영학 형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학업 활동의 질이라든가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능력치의 향상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긴 합니다. 네. 원래 두 분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무슨 두분 얘기 안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도 뒤늦게 좀 좋은 점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제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달라 하신 거고 이제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동료들이 되게 많고 그 동료들의 연구의 질도 되게 학부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자극도 많이 되거든요. 다른 선배들이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저런 연구도 하고 하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또 이제 몰랐던 사실들이나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사료를 보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읽으면 편하구나. 과연 저희가 보는 이제 60년대 자료들은 다 이렇게 가로 쓰기, 세로 쓰기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읽을 때 되게 느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훨씬 빨라졌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점이 확실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리 취업을 한 친구들과 저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뭐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인간관계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이나 사실 저희는 개별 공부기 때문에 그게 좀 적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자신의 그 생활 리듬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물론 둘 다 고충이 있지만 아침잠이 많은 저로서는 매우 큰 장점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유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건 맞죠. 대신 늦게 퇴근. 대학원생들끼리 선물 줄 때 이제 다 건강식품 서로 주고 건강 챙겨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보고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저녁에 되게 행복하게 집에 갔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처음 대학원 입학하고 1년은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